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대 기업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클러 가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그들은 수천만 명의 미국인을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시키고 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3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고 기업형 악마,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가문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세클러 가문조차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만드는 또 다른 미국의 거대 가문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을 중독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수십억 명을 독에 물들게 한 가문. 미국인뿐만 아니라 이 행성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 인류의 99%는 이 가문이 만든 화학물질을 혈액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마약 중독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중독은 영원합니다. 이 화학물질은 절대 우리 몸을 떠나지 않고 자연에서도 결코 분해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이 독극물은 암, 갑상선 질환, 면역력 저하, 그리고 선천적 기형을 유발합니다. 이 가문은 이미 1960년대에 자신들의 화학물질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내부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공장 노동자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묻어버리고 무려 60년 동안이나 더 이 물질을 생산했습니다. 80억 명을 독성 물질에 오염시키면서 그들이 벌어들인 돈은 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재산을 잃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했던 세클러 가문과 달리 이 가문은 여전히 1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회사가 낸 벌금은 벌어들인 수익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화학물질은 지금도 여전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의 이름은 바로 듀폰입니다. 화약과 화학물질로 200년간 아메리칸 드림의 제국을 건설한 왕조.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신의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영원한 화학물질, PF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듀폰이 어떻게 60년 동안 그 치명성을 알고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클러 가문을 순진한 어린애로 만들어버렸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끔찍한 중독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듀폰 가문이 누구이며 어떻게 그토록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듀폰 왕조의 역사는 18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이민자였던 엘레테르 이레네 듀폰은 델라웨어주의 브랜디와인 강가에 화약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시기는 완벽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서부 개척과 전쟁,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해 엄청난 양의 화약이 필요했습니다. 듀폰은 순식간에 미국 최대의 화약 공급업체로 떠올랐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듀폰은 북군 화약의 40%를 공급하며 막대한 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이 가문의 불을 키우는 동력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그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듀폰은 연합군 폭약의 60%를 공급했고 1920년에는 미국 최대의 화학회사로 우뚝 섰습니다. 듀폰 가문은 수세대에 걸쳐 회사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친혼을 했고 델라웨어주의 유럽 귀족들의 성에 버금가는 대저택들을 지었습니다.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광대한 부지에 지어진 거대한 저택들은 그들의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사실상 듀폰 가문이 델라웨어 주를 소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정치, 경제,
모든 기관을 통제했습니다. 20세기 중반, 듀폰은 폭약에서 화학 분야로 사업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1935년에는 혁신적인 합성 섬유인 나일론을 발명했고 1938년에는 모든 가정의 주방 풍경을 바꾼 눌어붙지 않는 코팅, 테플론을 발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탄소재 케블라, 기능성 섬유 라이크라, 마일라, 타이백 등 화학혁신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듀폰은 미국의 강력한 산업력과 과학 발전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르러 듀폰의 연간 매출은 400억 달러에 달했고 가문의 재산은 여러 분파를 합쳐 150억에서 200억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강력하며 모든 곳에 연결된 미국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그들은 자신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천 개의 제품에 사용될 너무나 유용하고 수익성 높은 화합물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물질이 모든 사람을 중독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화학물질이 바로 PFAS입니다. PFAS는 과불화 화합물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수천 종류의 합성 화학물질을 총칭하는 말이지만 이 비극의 시작은 C8 또는 PFOA라고 불리는 단 하나의 물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듀폰의 과학자들은 1940년대에 냉매 성능을 개선하려다 이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불소 처리된 화합물은 놀라운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을 밀어내고 기름을 밀어냈습니다. 열에 강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어서 거의 어떤 것에도 분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적용 사례가 바로 테플론이었습니다. 1946년 듀폰이 출시한 테플론 논스틱 코팅은 음식이 눌어붙지 않는 혁신적인 프라이팬을 탄생시켰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모든 미국 가정의 주방에는 테플론 프라이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테플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PFAS 화학물질은 얼룩 방지 섬유, 방수유류, 식품 포장재, 소방용 거품, 전자제품, 화장품, 치실, 전자레인지용 팝콘 봉지, 패스트푸드 포장지, 카페투, 가구, 비옷 등 수천 가지 제품에 사용되었습니다. PFAS는 우리 삶 모든 곳에 스며들었고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듀폰은 PFAS 관련 제품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PFAS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선진국,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 물질을 사용했고 듀폰은 압도적인 생산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PFAS를 유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특성, 즉 놀라운 안정성은 이 화학물질이 절대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환경에서도 그리고 인체 내에서도 말입니다. PFAS가 물이나 흙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인간의 혈류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몸은 이 물질을 대사하거나 배출할 수 없었고 그저 계속 축적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듀폰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PFAS가 노동자들의 혈액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공장 주변 환경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PFAS는 유독성 물질이었습니다. 듀폰이 무엇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961년 듀폰 과학자들은 PFAS에 대한 내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쥐와 개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PFAS는 간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를 비대하게 만들었으며
고용량 투여 시 동물들은 사망했습니다. 듀폰은 이 모든 것을 내부 메모에 기록했습니다. 1962년 듀폰은 주요 PFAS 생산시설인 웨스트 버지니아주 워싱턴 웍스 공장의 노동자들을 연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혈중 PFAS 농도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고 일부는 비정상적인 간 기능을 보였습니다. 듀폰은 이 또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듀폰은 더 많은 동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PFAS는 종양을 유발했고 선천적 기형을 일으켰습니다. PFAS에 노출된 임신한 쥐는 눈에 기형이 있거나 구개열이 있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듀폰은 이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듀폰은 PFAS가 유독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 듀폰은 일반 대중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듀폰에서 일하지도 않고 공장 근처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혈액에서도 PFAS가 검출되었습니다. 노동자들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PFAS는 공장을 탈출해 식수, 공기, 먹이사슬을 통해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듀폰은 자신들의 화학물질이 환경을 오염시켰고 일반 대중에게 흡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PFAS를 전 지구적 오염물질로 만들었고 그것이 유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듀폰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산을 중단했을까요? 규제 당국에 경고했을까요? 대중에게 사실을 알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연구자료를 파묻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명목으로 기밀 처리했습니다. 환경보호청에도 식품의약국에도 대중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자사 노동자들에게조차 PFAS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체 과학자들을 고용해 PFAS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연구를 생산하게 했습니다. 위험을 축소하는 논문을 발표할 외부 연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PFAS가 규제되지 않도록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산했습니다. 계속해서 PFAS 폐기물을 강해버렸고 소각로에서 태워 공기 중으로 날려보냈습니다. PFAS는 엄청난 이윤을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생산을 중단하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오염을 정화하는데도 사람들을 중독시킨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데도 수십억 달러가 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무려 30년 동안 듀폰은 PFAS가 유독하고 퍼져나가고 있으며 사람들 혈액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노동자들을, 공장 주변 지역사회를, 그리고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중독시켰습니다. 이것은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작은 도시 파커스버그의 사례를 통해 듀폰이 한 공동체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약 3만 명의 이 도시에 1951년 듀폰은 워싱턴 웍스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공장은 테플론과 다른 PFAS 제품을 생산하는 도시 최대의 고용주였습니다. 도시는 듀폰에 의존했고 듀폰은 그들을 도구로 물들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장은 PFAS 폐기물을 오하이오 강에 직접 쏟아부었고 방수 처리도 되지 않은 매립지에 슬러지를 묻었습니다. PFAS는 지하수로 스며들어 우물을 오염시켰고 도시의 상수원으로 유입되었습니다.
1980년대 파커스버그의 수돗물 속 PFAS 농도는 현재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치의 수천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간 오염된 물을 마시고 요리하고 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파커스버그의 암 발병률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신장암, 고환암, 갑상선 질환, 궤양성 대장염, 임신 합병증, 선천적 기형. 공장 근처의 한 농부, 윌버 테넌트는 자신의 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53마리의 소가 장기가 붓고 이빨이 검게 변하며 끔찍하게 죽어갔습니다. 테넌트는 변호사 롭 빌럿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빌럿은 평소 화학회사를 변호하던 기업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을 맡았고 그가 발견한 진실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듀폰은 내부 문서를 제출해야 했고 그 문서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빌럿은 1960년대와 70년대의 연구자료들, 오염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메모들, 노동자들의 높은 질병률을 보여주는 건강 연구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듀폰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40년 동안이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2012년 수년간의 대규모 역학조사 끝에 과학자들은 PFAS 노출이 신장암, 고환암, 갑상선 질환 등 6가지 질병과 명백한 연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듀폰이 파커스버그를 중독시켰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듀폰은 수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이는 그들이 수십 년간 PFAS로 벌어들인 연간 수익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듀폰 가문의 150억 달러 재산은 조금도 축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도시 전체를 독에 빠뜨리고도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파커스버그는 듀폰이 오염시킨 유일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PFAS는 전 세계 인구 99%의 혈액 샘플에서 검출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대륙, 도시와 시골, 심지어 외딴 지역의 사람들까지 검사했습니다. PFAS는 모든 사람의 몸속에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원주민의 혈액에서도 북극에 사는 사람들의 혈액에서도 발견됩니다. 바로 당신의 혈액 속에, 당신 자녀들의 혈액 속에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의 혈액 속에도 있습니다. PFAS는 태반을 통과하여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에게서 아이에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한번 몸에 들어오면 영원히 머뭅니다. 이 맹독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을까요? 물을 통해, 음식을 통해, 공기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듀폰과 같은 회사들이 수십 년간 강과 지하수에 버린 PFAS는 전 세계의 물 시스템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빗물에서도, 바다에서도, 북극의 얼음 속에서도 PFAS가 검출됩니다. 북극곰과 같은 야생동물들의 혈액 속에도 있습니다. 듀폰은 지구 전체를 영원히 오염시켰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끔찍합니다.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을 교란시키며 생식 건강에 영향을 미쳐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면역체계를 억제하여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고 아이들을 더 많은 감염과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대사장애를 일으키고 어린이의 IQ 저하와 행동 문제를 유발합니다. 가장 최악인 점은 이것이 고농도 노출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 문제들은 현재 일반 인구에서 발견되는 PFAS 농도, 즉 지금 당신의 혈액 속에 있는 바로 그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전한 수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노출도 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십억 명의 암 위험 증가, 수십억 명의 면역력 저하, 수억 명의 어린이들에게 발달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중독 사건이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았던 한 기업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듀폰의 40년에 걸친 은폐는 2000년대 초반 록빌러 변호사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고 2019년 영화 다크워터스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압력과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불한 수십억 달러의 합의금은 그들이 수십 년간 벌어들인 700억 달러 이상의 이익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회사가 지불했을 뿐 듀폰 가문의 재산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 한국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역시 PFAS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 낙동강 유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PFAS가 검출되어 큰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소방훈련이 잦은 군부대나 공항 주변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마시는 물과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이 영원한 화학물질은 우리 몸속에 축적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수십 년 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일상 속 제품에 숨겨진 대기업의 탐욕이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클러 가문과 듀폰을 비교해 봅시다. 세클러 가문은 1000만 명을 중독시켰지만 듀폰은 80억 명을 중독시켰습니다. 세클러 가문의 비극은 한 국가에 집중되었지만 듀폰의 범죄는 전 지구적입니다. 오피오이드 중독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PFAS 중독은 영원합니다. 세클러 가문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듀폰 가문은 여전히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클러 가문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어느 정도 책임을 졌습니다. 듀폰은 훨씬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PFAS는 당신과 당신 자녀들의 혈액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주, 그 손주의 자녀들 혈액 속에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가문은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듀폰 왕조의 유산입니다. 화약과 화학물질, 그리고 도구로 쌓아 올린 200년의 권력, 세클러 가문조차 아마추어로 만들어버린 진짜 악의 얼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거대 기업의 힘과 끝없는 탐욕이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면 이 진실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낼 때 제2의 듀폰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듀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여전히 부유하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